이자율 4%포인트 인하 환영, 이자율 추가 인하, 불법 사채 무효, 기본 대출로 나아가야.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더 잘 살게 하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입니다. 우리는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 위에 복지 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이제 높아진 생산력에 상응하여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경제적 기본권에도 관심 가져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되 욕망 실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공산주의와 시스템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에 따른 극단적 불평등과 격차로 지속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 경제에서 기술 혁신과 자본 축적 및 노동의 질 향상으로 공급 역량은 극대화되지만 노동의 생산 기여도와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면서 가계소득과 소비의 위축에 따라 공급 역량 향상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역설에 맞닥뜨렸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며 경제를 조정하는데 최근 들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 발행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재정균형론의 신화에 매몰된 관료와 확장 재정정책으로 손해보는 경제기득권의 저항으로 확장 재정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정책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금융정책이 자금 선순환이라는 공적 목적 수행보다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니 돈이 필요한 자는 빌릴 수 없고 빌릴 수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돈은 돌지 않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공동체의 단일 구성원으로 보아 의료비 지출이 적은 부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는 빈자가 적게 내는 것을 당연시하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세금도 부자가 더 냅니다. 모든 정책에는 억강부약과 하후상박이 작동하지만 유독 금융에서는 적자 생존론이 완벽히 관철됩니다. 부자에게 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면서도 빈자에게는 빌릴 기회조차 안 주거나 훨씬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여 금융이익이 독점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됩니다. 사람을 경제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누어 빈자들이 다른 빈자의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신용등급제도, 저신용자의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는 다른 저신용자에게 부담시킴, 조선시대 인증족증의 유사에도 의문을 가지는 이가 드뭅니다. 개인 자산이 신용의 원천이던 시대에는 신용도에 따른 차등이 당연하겠지만 화폐 발행권의 원천이 국가 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 주권 원리상 국가 신용이 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포용적 금융입니다.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 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합니다. 최고 금리는 10%도 과합니다. 최고 금리를 낮추면 불법 사채 시장에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 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자율 인하와 불법 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 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 원이고 평균 금리는 20%대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복지와 대출 사이의 제3의 형태인 복지적 대출이나 대출적 복지도 있습니다. 저리대출 1,000만 원조차 못 갚을 지경이면 필경 복지 대상이 될 것이니 일부 미상환분만 재정으로 책임지는 대출 복지는 무상복지보다 오히려 재정 효율이 높습니다. 이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허용하자는 포용적 금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이 역시 기우입니다. 수억 원도 아닌 1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고액 대출에서는 몰라도 제재와 이익에 비교할 경우 1천만 원 정도 소액 대출에선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인 수요 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충입니다. 소멸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입니다. 당정이 최고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살인적 고금리를 4%포인트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 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 사채 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 금융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 대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신협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상호협력 업무협약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신협이 담보력이 취약하고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신협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상호협력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신민자, 박관열 의원과 경기지역, 신협 이사장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제 만능, 승자 독식, 이윤 추구가 절대 목표인 경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최근에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결단해 주셔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돼서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는 최소한의 금융신용이익을 온 국민이 같이 나누자는 기본대출을 구상 중이라며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신용자 중 누군가 연체 또는 결손을 내면 그 책임을 공동체 전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저신용자 집단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협에서 과거 대부업체의 고리대출을 대환대출해줌으로써 이자를 많이 낮추는 사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사회적 기업 협조 융자도 같은 취지에서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금융 영역에서도 배려와 연대의 정신이 발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협은 경기도 내 4,500여 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력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파트너십이 다양한 신협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물꼬가 되기를 바라면서 상생과 협력을 가치로 금융약자와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신협은 특별융자, 사업용 사회가치벤처펀드를 마련해 매년 200억씩 5년간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내 78개 지역, 신협 가운데 35개 지역, 신협이 동참하기로 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은 가까운 지역 신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는 5억 원까지, 신용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담보 3.5%, 신용은 3.0%이다.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2.0%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1%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마을기업이다. 융자 문의는 신협중앙의 사회적 금융실 전용 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협이 자체 재원으로 융자를 추진하면서 기존 융자 재원으로 사용됐던 사회적 경제기금은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재원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무효력 차량 결손 처분 조치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 수입을 못 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 기록이 없는 10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 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 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또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2,642명도 차량 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외 수입이란 지방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 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 효력이 없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되며 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음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